안녕하세요, 변천입니다. 오늘은 나린과 여름 휴가 여행을 갑니다. 아침 일찍 서울 경부 고속터미널에서 우등버스를 타고 속초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홍천 휴게소 10분 휴식 포함 2시간 40분 만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도착이 늦어져 나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맡기고 바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비성수기 1박 5만원대이지만 성수기가 되면 1박에 20만원이 넘습니다. 홍계 및 댁의 객실 절대 반입 금지 문구가 인상적이네요. 여러모로 운영 방식이 특이한 호텔이더라고요. 고성 방향으로 가기 위해 1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 위치 실시간 안내가 부정확해서 나린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다행히 금방 버스가 와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무사히 이동했습니다. 길을 가다 꽃을 만나면 꼭 향을 맡아보는 나린. 살이 탈까봐 이 날씨에 긴팔 바람막이를 입었네요. 나린이 찾은 예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에서 예쁜 사진을 찍는 게 나린의 취미라서 가방 안에 늘 무거운 카메라와 삼각대가 들어있습니다. 주문하고 음료를 기다리면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너무 덥지만 가을 겨울 시원할 때는 야외 자리도 좋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거울이 있네요. 멀리 울산 바위도 아주 살짝 보입니다. 커피와 크루아상을 시켰습니다. 결제할 때 금액 실수가 있었는데 죄송하다며 찰빵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어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나린은 바나나빵이 더 맛있었대요. 우남해변은 수영보다는 야영을 하러 오시는 곳 같았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능파대 바위들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루프탑에도 테이블이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인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가 없어서 수영하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그럼 이제 능파대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화강암 바위섬이었는데 현재는 모래가 쌓여 육지와 연결됐다고 합니다. 파도에 부딪혀 많은 구멍들이 생겨났는데 그 기괴한 모양의 구멍을 타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노클링하는 아이를 보니까 저도 물에 들어가 보고 싶네요. 엄청 웅장하고 장관인 곳까진 아니지만 고성 쪽까지 오신다면 잠깐 둘러보기 좋은 곳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야진 해변으로 이동합니다. 버스 시간이 마침 잘 맞아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금방 탈 수 있었습니다. 속초에도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버스 시간표 참고하세요. 점심 식사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이지만 6팀 정도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나린이 냉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걱정했지만 수육은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주문했습니다. 평범한 회냉면이었지만 다행히 나린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야진 해변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것도 파도가 없는 잔잔한 해변이라 수영하기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백사장이 좁고 수영할 수 있는 구역이 좀 짧아 보입니다.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깊어지나? 알록달록한 그늘막들을 보니 해변에 온 기분이 나네요. 바다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 카페에 가서 눈으로만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 카페 덕분에 아야진 해변이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새 카페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곰돌이도 더워서 쓰러져 있는 날씨. 음료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케이크는 직원에게 주문하면 됩니다. 모든 좌석들이 극장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해변뷰를 감상하기에 좋았습니다. 이미 커피를 마셔서 유자에이드와 크림소다를 주문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도 식히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인스타에 올릴 커플 사진도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아야진 해변의 바위가 거북이를 닮아서 옛 이름이 구암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이 스위밍 터틀이었구나. 구경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겨우 반나절 놀았는데 벌써 팔뚝이 탔네요. 다시 속초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30분 뒤에 온다던 버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놓칠 뻔했어요. 정류장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기사님한테 혼났는데 아무튼 다행히 오래 기다리지 않고 속초 시내에 잘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시장에 왔습니다. 나린이 좋아하는 시원한 슬러시부터 하나 사 먹었는데요. 딸기 쭈쭈바를 녹인 듯한 불량식품 맛. 사실은 저 펭귄 장식이 갖고 싶어서 산 거였대요. 강원도 감자옹심이를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대기 등록을 하고 나니 몇 분 후에 예약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이라서 그런지 건어물 가게만 많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닭강정 집들도 있었는데 나리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사실 감자옹심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되네요. 입장 알림이 와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화학 조미료가 없는 건강한 맛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입맛에도 매우 슴슴하네요. 나린이 입맛에는 잘 맞지 않았나 봅니다. 표정이 싸늘하네요.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체크인을 하는데 과연 좋은 방을 배정해 주었을까요? 2박을 예약한 하프 오션뷰 디럭스룸. 야놀자에서 조식 포함 38만원에 예약했습니다. 룸 컨디션은 평범하지만 가구들이 실용적이었습니다. 작은 TV와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후기가 좋았는데 침대가 넓고 높아서 좋았습니다. 큼직한 테이블도 음식 먹기 좋았고 수건거리가 유용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 중에 이 호텔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속초 아이를 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리뷰에 테라스에 비둘기가 산다는 글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소문대로 비둘기 2마리가 쉬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라면 물을 끓입니다. 아침 햇살이 너무 강렬하게 커튼을 뚫고 들어와서 강제로 깼습니다. 눈으로 직사광선이 쏟아지니까 늦잠을 잘 수가 없네요. 일찍 일어난 김에 조식을 빨리 먹고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등으로 입장.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네요. 저희는 조식 포함 객실이라 만족스럽게 먹었지만 성수기 1인 25,000원은 좀 비싸니까 속초 맛집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레 짜장만으로도 밥 2공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뷔페에 왔으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들을 좋아하는데 나리는 달달한 탄수화물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식사 후에는 퇴식 후에 식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1박에 20만원인데 이런 호텔은 처음 봤네요. 방으로 돌아와 소화를 좀 시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리는 분 단위로 꼼꼼히 여행 계획을 세우는 타입인데요. 저는 대충 목적지에만 가면 되는 타입입니다. 나린이 가고 싶다는 곳이 많아서 일정을 추가 중입니다. 버스가 곧 온다고 해서 정류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느긋한 캐빈과 달리 나리는 버스를 타면 걱정이 너무 많아집니다. 처음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설악산도 가보려고 했는데 이 더위에 등산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설악산은 가을이나 겨울에 도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울산바위만 맛보기로 살짝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속초해변으로 갑니다. 어두운 실내와 벽 색깔이 동굴 같은 느낌을 주는 카페였습니다. 속초 해수욕장과 거리가 있는 한적한 곳이라 조용히 경치를 감상하기 좋았습니다.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높은 담장이 뷰를 가리는 느낌이 들어서 루프탑은 아쉬웠습니다. 유명한 식당이라 오래 기다려야 할까봐 걱정이 됐는데 대기 순서 42번이었지만 다행히 20분 만에 자리가 났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직원들이 많았지만 물회를 공장처럼 만들어내는 곳이라 문제는 없었습니다. 나리는 물회보다 게살 비빔밥을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결국 파이널리 바다에 왔습니다. 서둘러 파라솔과 튜브, 구명조끼를 대여했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많았고 파도는 세지 않았습니다. 에메랄드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 바다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돗자리 펴고 앉았는데 백사장이 경사져서 약간 불편합니다. 무더위에 아이폰 배터리도 타들어가는 것 같네요. 저녁은 홍게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1인 35,000원에 홍게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약간 비싼 감이 있지만 큰맘 먹고 왔는데 홍게가 다 나가서 식당 영업이 끝났다고 하시네요. 영업하는 다른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여쭤봤더니 원래 7, 8월은 금어기간이라 홍게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식당에도 공지가 붙어있네요. 당황스러운데 노을은 또 멋있어서 잠시 하늘을 구경했습니다. 호텔 건물이 눈치 없이 풍경을 좀 가리고 있지만 너무 멋있네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해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아바이 마을이 있어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설악대교 위에서 보는 노을도 멋있네요. 생선구이와 오징어 순대를 먹으러 왔습니다. 나린이 생선구이는 좋아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한국식 생선구이는 미묘하게 입맛에 안 맞나 봅니다. 결국 반이 못 먹고 반은 포장해 갔어요. 하지만 오징어 순대는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알라 이마 티슈. 사장님이 생 막걸리도 한 병 서비스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술 안 마시는 우리가 과연 이걸 맛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요. 설악대교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여수 못지않게 멋있네요. 시간에 여유가 되신다면 야경 보러 산책 나와보세요. 단점은 대중교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외진 곳이라 카카오 택시도 잡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걸어갑니다. 오늘 너무 피곤했는지 막걸리고 뭐고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강렬한 아침 햇살에 눈뽕을 맞고 일어나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어제랑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컨셉은 하와이안 셔츠로 커플룩을 해보았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이제 체크아웃 해야 하는데 처치곤란 아바이 막걸리
한 모금 맛만 보고 보내주었습니다. 체크아웃하면서 가방을 호텔에 맡기려고 했는데 오후 2시까지밖에 못 맡아준 데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는 호텔은 처음 봤어요. 워터파크를 이용하기 위해 롯데리조트에 왔습니다. 속초 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도 자리가 없어서 가방을 전부 가져왔더니 숙박하러 온 기분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너무 친절해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워터파크로 입장했습니다. 실내에는 유수풀과 파도풀, 그리고 로켓 블라스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기에 적당한 크기라서 가족 이용객들이 많았습니다. 유수풀은 깊이도 적당하고 물도 빠르고 좋았는데 내부 구간을 너무 대충 만들어 놓아서 이게 놀이공원에 온 건지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떠다니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래도 나린이 유수풀을 너무 재밌어해서 오래 즐겼습니다. 튜브는 무료로 제공되니까 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인피니티 풀이라는 이름의 작은 풀들이 있는데 깊이가 1m 정도라서 아동용인 줄 알았습니다. 낮고 작은 풀에 사람은 너무 많아서 수영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슬라이드 놀이기구 2개가 있습니다. 줄을 오래 서야 할까봐 걱정돼서 빨리 올라가 봤는데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고 주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탈 수 있어서 원하시면 질릴 때까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때 라이프가드와 눈 마주치는 건 늘 뻘쭘하네요. 위층에 다른 인피니 풀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복도와 계단에 깔린 매트가 너무 까칠해서 맨발로 걸으면 아프더라고요. 진짜 인피니티 풀다운 인피니티 풀은 여기에 있었네요. 이제야 좀 고급 리조트에 온 느낌이 납니다. 탁 트인 공간에 길게 수영장을 배치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주로 성인 커플들이 이쪽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는 여전히 1m로 얕아서 수영은 어려웠습니다. 나리는 릴스를 찍으려고 계속 시도 중인데 날이 밝은데 방수 케이스까지 씌우니 화면이 안 보여서 쉽지 않네요. 풀사이드 바에 음료수를 마시러 왔습니다. 멜론 샤벳을 주문했는데 진짜 멜론이 나오네요. 그래도 사진은 진짜 청량하고 여름휴가 느낌 나게 잘 나왔네요. 다시 워터파크로 내려와서 마지막 슬라이드 놀이기구에 줄을 섰습니다. 로켓 블라스터는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을 해서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3분을 타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타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속초해변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심을 먹고 속초 아리를 탈 예정입니다. 나린이 어제 먹은 홍게 비빔밥을 또 먹고 싶다고 해서 다시 속초 항아리 물회식당에 왔습니다. 드디어 속초의 상징 속초아이를 타러 왔습니다. 3일 내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줄을 안 서도 금방 탈 수 있었어요. 이제 보니 속초아이에도 물품 보관함이 많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성인 1인 12,000원에 15분간 운행합니다. 나리는 모든 카메라를 동원해서 셀카를 찍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만 써요.
속초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유명합니다. 실내는 넓고 쾌적하고 시원한데 주변의 풍경을 가리는 고층 빌딩이 너무 많아서 설악산도 호수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관람차를 세운 것은 좋은 관광 아이디어긴 한데 불법 구조물이라 곧 철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초 아이를 끝으로 속초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오징어 순대를 포장해오고 시간이 남아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춤이 절로 나오나봐요. 서울행버스는 5등 프리미엄 버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좌석에 커튼과 모니터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의자를 완전 젖혀 누울 수가 있어서 편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출발합니다. 속초 안녕. 속초에는 동해바다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다양한 해산물 맛집과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강릉보다 여행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이 선선할 때 속초 여행 떠나보세요. 감사합니다.